무엇과 무엇일까요? 지도와 나침반? 보물 같은 과학을 찾아다니는 최고의 과학 탐험가 최현진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제14강 바로 자석의 이용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탐험을 할 것인가? 바로 자석과 나침반이 만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한 탐험 떠나볼 거고요. 그리고 생활 곳곳에 자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대요.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또한 탐험을 떠나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신나는 탐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한 탐험가가 보물을 찾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보면서 길을 찾고 있었지만 몇 시간째 같은 길만 뱅뱅뱅뱅 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의 실수를 찾아서 도와주기로 해요. 일단 그의 가방 속을 살펴봤더니 아하! 선생님은 알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물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지도와 나침반? 아닙니다. 바로 나침반과 자석이에요. 나침반과 자석이 같이 있으면요, 나침반이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먼저 나침반을 딱 두면요, 언제나 N극이 북쪽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반대로 S극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옆에 누가 옵니다. 누가 올까요? 짜잔! 막대 자석이 짠!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석과 자석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같은 극끼리는 싫어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좋아요. 끌어당기죠? 자, 여기에 N극이 있어요. 그럼 어떤 극을 끌어당길까요? 맞아요. 다른 극, S극을 끌어당길 거예요. 나침반에서는 S극이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던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사사삭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어떻게? 자석의 N극에 나침반 바늘에 S극이 끌려온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침반이 북쪽을 이렇게 가리켜야 하는데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방향을 제대로 가리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멀어졌어요. 멀어져도 여전히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대로 북쪽을 제대로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극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극? S극이요. S극이 다가오면 어느 극이 끌려오나요? 좋아요. N극. N극은 주로 나침반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꼭 확인해야 해요. 자, 그러니 N극이 이렇게 끌려올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요, 짜자잔.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으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의 한 말 진실일까요? 선생님이 한 말이니까 무조건 진실일 것 같다고요? 안 돼요. 과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래서 예상했다면 꼭 실제 실험으로 확인해 봐야 해요. 지금부터 실험으로 확인해 볼게요. 나침반의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할 때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해요. 필요한 준비물은 막대 자석 1개, 나침반 2개가 필요하죠. 실험 첫 번째 단계, 책상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붉은색 바늘의 끝은 N극, 남쪽을 가리키는 파란색 바늘의 끝이 S극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실험 두 번째 단계, 막대 자석에 N극을 가까이 가져가 보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봅니다. 나침반 바늘의 S극이 자석의 N극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이어서 막대 자석의 N극을 멀어지게 하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나침반 바늘이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갔네요.
실험 네 번째 단계. 막대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 보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니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자석의 S극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어서 막대 자석의 S극을 멀어지게 하면서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원래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던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실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막대 자석 양쪽 끝에 나침반을 한 개씩 두고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자석의 N극에 나침반의 S극이, 자석의 S극에 나침반의 N극이 끌려오네요. 실험 결과를 실험 관찰 노트로 정리해 볼까요? 자, 나침반은 언제나 막대 자석이 없다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N극이 북쪽을,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극이 남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누가 옵니까? 두둥! 바로 막대 자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그럼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 막대 자석의 N극은 S극을 끌어당깁니다. 나침반 바늘에서 어느 쪽이 S극인가요? 남쪽을 가리키는 쪽이 S극.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S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의 S극 바늘이 자석에 끌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석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졌다면 다시 나침반은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왜요?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멀어졌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약해져서 원래 방향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자석을 가져가는데요. S극을 가져갔습니다. S극은 어느 극을 끌어당기나요? 네, 바로 N극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나침반 바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N극이 쑥쑥쑥 끌려와서 S극이 여기 있어 라고 딱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되겠죠? 나침반 S극 바늘이 자석에 끌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석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약해져서 원래 가리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실험이 뭐였죠? 자석을 두고 나침반 두 개를 땅땅 두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나침반 바늘의 S극이 자석의 N극에 끌려오고 있네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자석의 S극에 끌려오고 있네요. N, S, N, S, N, S. 아하! 이렇게 나란히 극이 배열이 되었군요. 색깔로도 기억해 보세요. 빨파, 빨파, 빨파. N극을 빨간색, 파란색을 S극이라고 한다면 빨파, 빨파, 빨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이렇게 나침반을 자석의 윗부분에 2개, 아랫부분에 2개 놓는다면 그때는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 저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자석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로로 반듯한 모양이요. 저는 세로로 반듯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요? 제 생각에는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못 잡고 뱅글뱅글 돌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실험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실험 전에 예상이라는 걸 해보는 게 정말 좋은데요. 자, 예상해 볼게요. 일단 자석에서 가장 힘이 센 두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자석의 끝! 극이죠. 그렇다면 이 극이 가장 세게 끌어당기겠죠. 누구를? S극이면 N극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기울어질 것 같긴 한데요.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막대 자석 주위에 나침반 놓고 관찰하기. 필요한 준비물은요, 막대 자석 1개, 나침반 6개가 필요합니다. 실험 첫 번째 단계. 막대 자석의 N극 주위에 3개의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막대 자석의 N극 쪽으로는 나침반 바늘의 S극이 끌려오네요. 나침반 바늘들이 자석의 극 부분을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어요. 실험 두 번째 단계. 막대 자석의 S극 주위에 3개의 나침반을 두고 나침반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막대 자석의 S극 쪽으로는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끌려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석의 극 부분을 향해 나침반 바늘이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네, 친구들, 실험 결과가 짜잔! 이렇게 되었죠. 자,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석의 N극 주위로 누가 끌려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S극들이 짱짱짱짱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석에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석의 양쪽 끝! 바로 극 부분이에요. 그러니 가장 힘이 센 곳을 향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오거나 혹은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제일 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기도 이쪽이 제일 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끌려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똑바르게 방향이 정해지겠죠. 자, 이번에는요, S극이에요. S극을 향해서 끌려오는 것은, S극은 어느 극을 끌어당깁니까? N극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N극들이 짱짱짱짱 끌려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반듯하거나 세로로 반듯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겠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끌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잊지 마세요. 가장 힘센 부분을 향해서 이쪽이 힘이 세, 이쪽이 힘이 세 가리키듯이 끌려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침반과 자석을 같이 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가방 속에 넣어두고 나침반을 보았던 것이 탐험가의 실수였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보물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 나침반과 자석이 있다면 멀리 떨어뜨려서 보관하는 거 잊지 말길 바래요. 자, 이제 두 번째 탐험하러 떠나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나침반이 있고요. 여긴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둘 다 자석이요. 자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자석이 바늘이라는 거 알겠는데 냉장고에는 대체 자석이 어디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에도 자석이 활용되지만 또 이렇게 지폐에도 자석이 활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처리하는 장소에서도 자석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냉장고 문은 어떻게 저절로 닫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냉장고 문 안쪽 테두리에 자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원 지폐가 자석에 달라붙어요. 만원 지폐에도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만원 지폐의 숫자는 자석 가루가 섞여 있는 잉크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자석 감지 센서, 즉 자석이 있는지 알아내는 장치를 이용하면 자석 가루 숫자가 없는 가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자석 숫자 덕분에 가짜 지폐, 즉 위조 지폐도 찾아낼 수 있지요.
재활용품들을 자석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 철로된 물체들이 자석에 붙게 됩니다. 자석을 이용하면 철로된 물체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지요. 하루에도 12번 이상 문을 여닫는 냉장고. 문이 꽉 닫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거나 모두 녹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꽉 닫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바로 문 안쪽 테두리에 자석을 활용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 안쪽에 자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클립이나 머리핀을 한번 붙여보세요. 붙는 곳에 자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자석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디에 자석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볼까요? 얘들아, 우리 주변에서 자석이 사용된 물건 찾기 놀이할까? 좋아! 그럼 찾아서 10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다. 그래! 얘들아, 다 찾았어? 난 너무 쉽게 찾았는데? 뭔데? 바로 칠판에 붙이는 자석. 그럼 나는 지갑. 지갑에 자석이 있어? 그럼 여기 봐. 닫히는 부분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돈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잖아. 오호, 그렇구나. 근데 꼬꼬가, 넌 하나도 못 찾았어? 아이, 무슨 소리야. 나도 찾았지. 치킨, 피자, 중국집. 어? 배달 음식점들 전단지랑 자석이 무슨 상관이야? 아우, 상관 있지. 이 뒤에 보면 자석이 붙어 있어. 현관문 앞에 찰카덕 붙어 있는 거 못 봤어? 꼬꼬기가 잘 찾긴 찾았네. 이걸 보니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네. 아, 아니, 치킨도 먹고 싶고. 에이? 친구들이 정말 잘 찾아주었는데요. 선생님도 몇 가지 소개해 줄게요. 일단 냉장고 자석 속에 자석이 숨어 있습니다. 자석이 있는 위치는 물체의 뒷면에 있죠. 편리한 점은 쪽지를 냉장고에 붙일 때 쉽게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자, 여기 냉장고 자석이 있고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자, 뒷면에 바로 자석이 있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놓으면 쪽지가 떨어지지 않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 줄 것은 바로 칠판 자석이에요. 아까 친구들이 얘기하기도 했던 칠판 자석. 칠판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탁 붙여주면 쉽게 종이를 붙일 수 있고요. 자석의 위치 또한 보세요. 이 뒷면에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석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분필을 이렇게 싸고 있는 분필 끼우개의 뒷면에도 보면 자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요. 은색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칠판에 딱 하고 쉽게 붙일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도 자석이 활용되는 또 다른 물체, 바로 가방인데요. 이 가방의 어디? 이 단추 부분에 자석이 똑딱 하고 작용을 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잘 흩어지지 않도록 자석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러한 클립통이 아니더라도 예쁜 인형 아래에다가 자석을 붙인 다음에 클립을 모아두는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해두면 예쁜 오리의 둥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개씩 클립을 꺼내 쓰기도 편리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물체를 소개해 줄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판입니다. 자석 다트인데요. 자석 위치는요, 바로 자석 다트와 관역이 만나는 부분에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트는요, 앞이 뾰족한 침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하지만 자석 다트는 다트를 관역에 안전하게 붙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이러한 다트 말고도 또 게임판의 자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짜자잔, 자석 게임판. 자석의 위치는 말이나
돌을 올려놓는 게임판 부분과 그 말 밑에 있는 부분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편리한 점은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탁 두겠습니다. 붙었어요. 분명히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석을 활용한 물체는 바로 자석 드라이버입니다. 자석 드라이버에서 자석의 위치는 드라이버의 끝부분에 자석이 있어요.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드라이버의 끝부분을 나사에 가까이 가져가면 나사가 쉽게 찰칵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 끝을 보면은 여기 있는 나사를 이렇게 뗐다가 해도 이렇게 찰칵 잘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자석을 우리 집에서 보관할 때 있죠?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보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보게 해서 보관을 해야 해요. 자석을 같은 극끼리 마주한 채 보관을 하면요, 자석의 성질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관하기 바랄게요. 이제 관련된 문제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가 위치에 여기에 무엇을 놓았을 때 나침반을 놓았다고 합니다. 아하, 막대 자석 근처에 나침반을 놓았군요. 그랬을 때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에서 알맞은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찾아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 위치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석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극일 때? 같은 극일 때는 서로 싫어요, 싫어, 밀어냅니다. 다른 극일 때는 서로 좋아요, 좋아, 끌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N극 방향으로 어떤 극이 끌려올까요? 그렇죠. 다른 극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S극이 끌려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나침반 바늘에 S극이 이렇게 N극을 향해 있는 그러한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S극은 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S극이 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N극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참고로 N극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S극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극이 무슨 색? 파란색이 주로 그렇다고 하였으니 S극이 N극 쪽으로 끌려오고 있는, 그렇죠, 기역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오는데 이쪽이 파란색이 될 거고요. 이쪽이 빨간색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칠판 자석을 사용했을 때 편리한 점은 어느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칠판에 딱딱 자석을 붙일 수 있다면 종이를 붙일 때 셀로판 테이프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칠판의 색깔이 바뀝니까? 자석을 사용한다고 해서 색깔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칠판이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석을 사용한다고 해서 글씨가 더 잘 써지는 것도 아닙니다. 칠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아니겠죠. 칠판은 교실 한쪽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석이 있다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 설명했던 것이 짜잔 여기 나와 있네요. 칠판에 쪽지를 무엇으로?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지 않고도 쉽게 고정했다가 쉽게 뗄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편리한 점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짜잔 이겁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자석 낚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석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낚시라고 했습니다. 낚시라는 것은 그래요.